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보수 정당 대표가 참석하려고 할 때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망언들이 있었고, 그래서 광주 시민과 광주 단체들이 보수 정당 대표들의 참석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본인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의 비서진, 모든 장관들, 그리고 거의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박혜숙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두가 함께 부르는 모습이 유난히 눈에 들어오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물론 대통령실 비서진 그리고 장관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용 헬기 대신에 전용 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는 장면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 대통령하고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김상일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언론특보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성철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아주 감격적이다 아니면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들이 모두 다 함께 대통령과 KTX를 타고 5.18 기념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진보 정권에서도 있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파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취임 그 말씀 내용도 보면은 취임사에서 하지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취임사 연장이라고 보여지는데, 같이 유족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함께 200m 정도 걸어가시고 헌화하시고 분향하시고 이렇게 보수 정권에 있던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러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기 좋고 행복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일 전 특보도 장성철 교수의 생각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5월이 정상화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상화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월의 정신이 누구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죠. 근데 지금까지는 마치 누군가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거나 취급되거나 이런 것이 좀 있어서 항상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웠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5월의 정신이 정상화가 됐고 모두에게 상식이 됐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고 열차가 출발하는 느낌. 네. 새로운 기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보기 좋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시민 유족들과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모습도 오늘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 대선 기간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려 했지만 당시에 광주 시민과 광주의 단체들, 광주 유족들은 윤석열 후보의 민주화운동 국립묘지 참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불과 몇 달 만에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화면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3주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잠시만. 들떠. 어디를 들어가?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어리숙여 사과드립니다. 글쎄 뭐 앞에 가서 제가 분양은 못했지만 분양을 막는 분들이 계셔갖고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5.18 희생자분들의 영령을 위해서 참배는 잘 했습니다. 비단 대통령 후보 시절의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이전의 보수정당의 지도부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찾을 때마다 광주 시민의 거센 항의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전 화면도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그 당시의 화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궁금합니다. 역사 왜곡 처벌하라! 황교안 대표가 탄 버스가 5.18 민주묘지 앞에 멈춰 서자마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굳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내린 황 대표 일행. 사방에서 욕설이 쏟아집니다. 경찰들이 인간띠까지 만들어서 황 대표를 기념식장까지 이동시키려고 했지만 항의하는 시민 수백 명이 둘러싸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일부 시위대는 경호 인력과 멱살잡이를 하거나 바닥에 드러누웠고 황 대표를 향해 물을 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기념식장까지 불과 100m 거리를 이동하는데 20분이 걸린 황 대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불과 3년 전입니다. 불과 3년 전에 당시 황교안 대표가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때 저렇게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참배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몇 달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배하는 것을 허용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일단은 대통령이 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가족분들께서도 인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국가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국가기념일에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로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민주유공자지만 국가유공자로 좀 해달라는 단체의 요구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별히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유가족분들도 정말 성숙하게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또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할 때만 물병 나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네. 예. 그 당시의 보수정당과 지금의 보수정당 무엇이 얼마만큼 달라진 겁니까? 그 당시에 상징적인 게 하나가 있죠. 5.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수 정권 하에서는 재창을 못하게 했어요. 합창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는 전직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만 참석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반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당시에 2015년도에 김무성 당대표실장으로 있었는데 김무성 당시 대표가 그 찾았던 그 당시 화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네. 예.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저게 방문하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예. 왜 합창과 재창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 대학생 때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이 노래 계속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왜 국가보훈처는 이걸 못 부르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라고 저한테 지시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나 광주 시민분들이 상당히 좀 반감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형식적으로 5.18 기념식 때 그냥 보수 우파 정권의 지도자가 한 번씩 참석을 해서 헌화하고 참배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반감이 좀 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가 보기에 보수 정당이 무엇이 달라졌길래 단지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광주 분들이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그걸로는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보수 정당이 무엇이 달라졌고 그리고 광주 현재의 분위기가 얼만큼 무엇이 달라졌는지. 달라진 것은 뭐 차근차근 노력한 부분이 있다. 뭐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뭐 일부 거부감이 좀 있는 어떤 방식으로 표출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이루지 못한 참배 이런 거를 지금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은 하나의 약속을 지킨 것이자 성과입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성과, 그다음에 뭐 이준석 당대표의 성과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 과정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처럼 선거용 이벤트다라고 이렇게 치부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전 특보 말씀하시는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을 끝내고 나서 국립묘지 곳곳을 묘역을 둘러보면서 머리를 숙여서 참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엔 저걸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저걸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루어낸 거고요, 성과고요. 그리고 관건은 이 성과가 쭉 이어지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로 남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념식에 참석하기까지의 과정.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말이죠. 대통령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 전부 가능하면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은 원래 전용 헬기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전용 헬기를 타지 않고 열차를 타고서 함께 갑시다. 여기에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탄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이 부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장면이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보수정당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민주당, 광주 시민들 그 기념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기념식이고 우리가 함께 기려야 할 정신이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의 구성원들도 절대 예외가 아니다. 다 같이 갑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반면에 또 하나 이제 좀 과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저렇게 다 데리고 간 거는 좋아요. 근데 저것이 조금 더 진정성 있는 어떤 모양새를 좀 더 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거는 전 있는 거예요. 가령 뭐냐면 어떤 장면이요? 대통령께서 제안을 하고
그 국민의힘이 의총을 열어서 결의를 통해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겠다. 지금은 마치 대통령한테 이끌려가는 모습? 뭐 이런 느낌이 없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쭉 진정성 있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또 과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대통령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차원의 국민의힘 정당 차원의 의원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들 정치인들도 나도 간다. 그렇죠. 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진정한 변화 아닐까 싶어요. 그 이전에 이제 국민의힘 쪽 의원들은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가면은 우리를 환영해 줄까? 우리 또 물세례 받지 않을까? 또 욕설, 또 저런 플라스틱 의자가 날라오지 않을까? 저분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배제하는데 우리가 간다고 저분들이 우리를 마음속으로 받아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난 2년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혼자 가셔가지고 무릎 꿇고 무릎 사과를 했었죠. 사죄하시는 모습, 그리고 국민의힘 강령에 5.18 민주화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과 유가족분들께서 진정성 있게 좀 받아들여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자유와 민주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 아니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보수와 우파, 좌유, 야당과 야당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이 지방선거 앞두고 저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오면은 호남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조금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략적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부분 민주당이 먼저 열린 마음을 갖고 국민의힘 의원들 환영하시고 보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수 우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광주에 계신 분들이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때는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러한 비판도 받았었던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광주 민주화운동 국립묘지를 함께 참배하고 기념식에 함께 참석한 것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념식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보수정당 대표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참석하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문재인 정부 내내 9년 만에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재창이 아니라 합창이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요. 재창과 합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임을 위한 행진곡 역대 정부에서 어떻게 불려왔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 있겠습니다. 예, 비슷한 듯한데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과 합창, 조금 전 영상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재창과 합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창은 두 사람 이상이, 여러 사람이 같은 가락을 동시에 노래하는 겁니다. 같은 가락. 똑같은 노래를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뭐 멜로디를 다르게 한다든가 음을 다르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합창은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하는데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이 음악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 성부로 나뉘어 화성을 이루며 다른 선율로 노래를 부른다. 일종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죠. 알토,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바리톤 이렇게 함께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재창은 그냥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멜로디를 똑같이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이 재창과 합창 다시 재창이 될 때까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어떠세요? 두 분 다 이물련 행진곡은 가사 다 아시잖아요. 아유, 저는 뭐 많이 그렇죠? 불렀죠. 다 아시잖아요. 저희 뭐 대학교 들어가면 처음 배웠던 이 민중가요였었고요. OT를 가면 제일 먼저 선배들한테 배웠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그렇죠. 저희 데모할 때 이거 맨날 네. 불렀습니다. 그냥 눈 감고 있어도 어린 젊은 시절 생각하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손짓 자체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조금 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뭐가 좀 이렇게 과격. 끝맺음이 좀 힘이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물련 행진곡이 원래 이 가사는 고 백교환 선생이 쓴 시에서 예. 뭐 나왔는데 그걸 황석영 선생이 가다듬어서 이 가사를 만들었고 여기에 곡을 만들어서 이물련 행진곡이 만들어졌는데 왜 합창과 재창 함께 부르던 재창이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는 합창으로 변했느냐. 합창은 합창단의 노래를 그냥 보는 거였어요.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2018년에 4년 전에 그 당시 재창과 합창, 국가보훈처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저희 김태훈 기자가 당시 보도했던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말이죠. 2012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죠? 말기. 그죠? 이명박 정부 임기 마지막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가 되는데 상당히 느리게 연주가 됐다는 거예요. 왜 느리게 됐느냐? 몇몇 참석자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느리게 연주가 되니까 이 노래를 못 부른 거예요. 2절이 돼서야 원래 빠르기로 노래가 다시 연주가 돼서 그때서야 일부가 일어서거나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원래 멜로디, 원래 빠르기로 안 하고 천천히 연주했느냐? 당시 보훈처가 재창을 막기 위해서 참석자들이 재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빠르기를 달리 편곡한 것으로 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런 꼼수를 썼다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 기원이 언제냐? 2008년 당시에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2008년 기념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의전비서관실에서 대통령이 재창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적을 하니까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보훈처도 시민단체와 야당의 집요한 요구에도 반대 여론이 있다면서 재창을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대통령이 이 노래를 처음에 함께 부르지 못했다는 그 이유가 재창을 금지한 유일한 이유였던 거예요. 이 조사 결과 보면. 저희 상식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분들이 박근혜 정권이나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 왜 재창을 하지 않느냐고 이의 제기를 해도 이 부분이 통하지 않았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렇게 바로잡힌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또 다른 보수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합창을 하느냐, 재창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는 다툼이 없을 것 같아서 상당히 다행입니다. 예. 사실 이 노래가 그렇게 어려운 노래가 아니에요. 굉장히 좀 간단한 노래거든요. 따라 부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배우기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애정이 있었다면 시간을 내서 조금만 연습을 하고 가면 재창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런 어떤 애정이 과거에는 조금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으로 지금 여당 의원님들도 이 노래를 좀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뭐 한번 배워보시죠. 뭐 금방 배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는. 예. 임을 위한 행진곡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시위 현장에서는 늘 불렸던 노래고 사실은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는 이 노래 가사가 아무랬던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반드시 힘들어도 우리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더라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진 밝은 세상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줬던 그 노래이죠. 이 노래 고 백교환 선생과 황석영 씨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노래 가사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고요. 당시 전남대 재학생이던 김종률 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했다는 소식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으로 바뀌거나 멜로디를 천천히 연주하거나 이제 이런 세상은 없겠죠. 예,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라고요.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것을 이루어내면 또 역사에 그게 또 업적으로 아마 남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분에게 제가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생각나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자유. 통합. 그렇죠. 자유죠. 자유. 네.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유난히 강조를 했었고.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 어떤 부분이 기억나세요? 시정연설. 시정연설이. 이게 바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취임사는 기억을 얼핏 하는데 네. 시정연설도 불과 사흘 전에, 이틀 전에 한 거예요. 추경 뭐 이렇게 통과시켜달라 그런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데. 예. 자,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네. 저는 아는데. 예. 통합을 좀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연금, 노동 뭐 이런 거 개혁 이야기 하시고. 그러니까 통합과 그렇죠. 협치라는 단어가 시정연설에는 없었고 그런 쪽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예. 거였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사전에 생각을 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취임사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했잖아요. 왜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자들의 질문을 출근길에도 만나서 그 통합이란 얘기는 사실 매일매일 정치 행위 자체가 통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취임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하자 시정연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내가 취임사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해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틀이 지난 오늘 이 시점 취임하고 나서 8일이 되는 오늘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국민 통합. 5월 정신은 어느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지역,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신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 내용 가운데 자유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제가 큰 주제별로 하나하나 여러분께 두 대목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물론 후반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유와 인권, 헌법 정신, 통합 이걸 다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한번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입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한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 두 분 보태실 말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기념사가 취임사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사에서 왜 통합이 없지라고 했는데 5.18 기념사 때 통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남겨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5월의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번 5.18 기념사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김상일 전 특보님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뭐 우리 장성철 교수님처럼 처음부터 의도했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취임사부터 지금 기념사까지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아지고 있다. 메시지의 어떤 구체성이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진정성, 느낌 있는 단어 이런 것들 모든 게 좀 나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뭐 좋게 보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시는 모습을 좀 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국립묘지 거기 방명록에 어떤 글 썼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 내려간 그 방명록의 내용은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2022년 5월 18일 대통령 윤석열. 자, 방명록에 쓴 글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글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저 글의 내용, 정신을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단결 그리고 위기와 도전에서 5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대한민국을 슬기롭게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혹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여럿이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제창을 했는데 대통령은 옆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고 참석자들 가운데는 또 힘차게 팔을 휘두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혹시 저희가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두 젊은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함께 나란히 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청하는 모습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셨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 함께 손을 맞잡고 저렇게 부르면서 저러한 동작도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을 나타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여러 장면들을 지켜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어떠한 소감을 밝혔을까요? 저희 당이 이제 2년 가까이 해왔던 그런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오늘 사실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모든 의원님들이 이렇게 와서 5.18 기념식에서 참 같이 기념하는 이런 상황 저희가 2년 전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저희의 변화가 절대 퇴행하지 않는 불가역적인 그런 변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이런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의 이렇게 참여가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정말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5.18을 왜곡하는 자리를 만들었던 이 김진태 후보의 그런 사퇴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또 한마디 있지 않네요. 예,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사실 공천을 받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당지도부의 요구가 있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김진태 후보부터 사퇴시켜라. 이거 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지금 뭐 선거를 겨냥한 또 이야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폭넓게 품고 오히려 이것을 지켜왔던 사람들로서 리드해가고 발전시켜가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고요. 이것이 저런 이야기로 오히려 뭐 어쨌든 불안감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저는 안 좋다고 봐요. 근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선거를 의식하는 거거나 아니면 그 호남에 대해서 좀 약간 지지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의 발로라면 저는 저런 거는 좀 약간 그게 굉장히 통 큰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보여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지도부가 오히려 그동안 5월 정신을 지켜왔던, 먼저 이끌어왔던 사람들로서 국민의힘을 이끌고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해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지금 후보가 상당히 강박관념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강박관념이요?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민주당의 전유물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 지도부라면 갈등과 혼란, 분열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데 집중을 해야지 기회는 이때다라고 하면서 선거에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들, 국민의힘 의원들 5.18 기념식에 지금 다 참석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열과 갈등 어린 얘기를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될 뻔했던 나라의 큰 지도자가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그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이러한 고귀한 뜻을 이런 식의 과거의 행위를 통해서 공격하려는 듯한 모습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통 크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도 함께 환영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 격언이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고. 네. 그러니까 오늘 행동한 게 사실은 국민의 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행동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설명부터 하고 얘기를 하셔야 행동이 말보다 훨씬 소리가 크다. 웅변이 크다는 거죠. 울림과 웅변이 훨씬 크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할 건 뭐냐면 말로 이걸 대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을 구상하고 고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학살자의 후예라고 하는 표현을 이재명 전 후보가 썼다라고 장성철 교수가 지적을 하셨는데 말이죠. 2019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 지금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예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자, 이걸 보면 말이죠. 다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5월 정신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정말로 이 외침이 어떤 설득력과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다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그게 말이죠. 사실은 가령 대표적으로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마구 내던져버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는 국민의힘 쪽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분들, 광주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그동안 약속해왔던 것, 실천적으로 그 행동을 옮겨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곧 헌법 전문에 이 광주 5.18 정신을 집어넣자라는 것에 대한 특위를 좀 구성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화답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광주에 계신 분들이 그래, 진정성이 있구나. 우리가 마음을 열어도 되겠구나. 그래,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단체장, 국민의힘 의원이 나와도 되겠구나.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진정성 있는 모습 기대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장면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에 실어달라고 광주시장이 오늘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 원래의 생각이 5.18의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킨 정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하려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해야 합니다. 뭐 원포인트 개헌이다 아니다. 근데 막상 개헌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 헌법 87년에 만들어진 이 헌법의 상당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계세요. 권력구조도 바꾸자. 야, 그러면 헌법 개정 안 돼. 그건 하지 마. 그럼 사실 헌법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맞는 21세기 이 시대에 맞는 헌법을 위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도 헌법 전문에 담고 권력구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복지와 관련한 뭐 새로운 또 북한과 관련한 이런 규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대고 가다듬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항상 개헌이 안 되는 큰 이유가 있잖아요. 자, 개헌이 논의가 시작되면 정부, 정권을 가진 쪽에서는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다 저기로 모든 게 간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라도 이 개헌 논의에서 지금의 집권 세력이 의도하는 어떤 이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리의 주장은 함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개헌 돼야 한다,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을 계기로 일단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한다는 거를 전제해 놓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국민 통합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해놓은 다음에 권력 구조가 됐든 필요한 그 산업 구조와 사회의 구조에 맞는 어떤 규정들을 고쳐나가는 거는 거기에 더해서 한다. 그러나 전제할 것은 우리가 그 헌법에 5.18 정신을 담는 거는 일단 원포인트라도 한다. 여기서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저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께서 굉장히 정치적인 선언을 통해서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고 그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완전히 규정 그리고 정치적 선언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적 선언으로만 남지 않고 헌법 전문에 담긴다면 얼마나 또 역사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치를 만한 비용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상정해 놓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헌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하면 어떨까?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빼고 되는 것까지만 하자. 이렇게 출발하면 어떨까 하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특보님이 너무 정확하게 잘 분석을 해주셔서 덧붙일 말이 없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려면 현재 권력자가 추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 인연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빚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20년 동안 헌법 개정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요구, 정치권의 요구가 이번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보다 당위성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87년 체제 헌법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남북 통일을 바라봐야 되는 현 시점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축적은 다 돼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 개헌특위, 개정특위 계속 열어가지고요. 전문가들 세미나 다 해서 자료집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당, 야당,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특위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논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게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고 헌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전문가와 정치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건 그대로 해나갑시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이죠. 거의 특위를 만들더라도 막 거의 법으로 규정해야 돼요. 1년에 반드시 한 달에 한 차례씩은 회의해야 된다. 그렇죠. 안 하면 제가 또 생각나는 게 2024년이 총선이고 2026년이 지방선거예요. 그때 헌법 개정 투표를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2년 혹은 4년이 남는 건데 특위만 구성하고 그때 가서 합시다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 보나마나 임박해서 한두 달 사이에 막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가장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 개편인데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계속 고수하는 현재의 의견이 강하다면 권력구조 개편은 건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께서 직접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돼라는 87년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대통령제의 수명은 정말 다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장 교수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초의 공무원 출신 대통령이에요.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늘공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됐었는데 공무원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해보다는 일을 추진해 나가는 프로세스나 성과에 대해서 훨씬 더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어떻게 이걸 해나갈까 를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도달하는데 좀 더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걸 선호한다고 하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맞죠. 대신 우리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해줘야 되는 거는 그것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어떤 사회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가장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야당인 민주당도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커진 것이죠. 다만 헌법 개정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헌법이 개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헌법 개정 특위 빨리 구성돼서 그야말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하고 국정은 국정대로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민생 입법 계속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 이런 모습을 아마 시청자분들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